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앞으로 2년 집권 여당은 이제 한동훈 신임 대표가 이끌게 됐습니다. 절반 이상 60%가 넘는 득표율을 당원과 여론조사가 몰아주면서 결선 투표 없이 새 당대표로 뽑혔는데요. 이 압도적인 수치가 주는 의미가 뭔지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마무리 수순이고요. 이제 국민의힘의 한동훈 신임 대표로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로 갑니다. 변화를 시작합니다. 선택해 주신 그 마음을 잘 받들겠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윤상현, 원희룡, 나경원 세 분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 분 모두 우리 당의 소중하고 큰 정치인이시고 자산이십니다.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신 김민전, 김재원, 장동혁, 인요한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함께 경쟁해 주셨던 김영대, 박영찬, 이상규, 하문경, 박정훈 후보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당을 위해서 제안하셨던 귀한 말씀 잘 듣겠습니다. 청년 최고위원회 선출되신 진종호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같이 뛰어주신 김은희, 김정식, 박상현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당에 신선한 활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 모두는 정말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했습니다. 때로는 과열되기도 했고 때로는 갈등도 있었죠.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당원 동지들 여러분께서, 국민들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때로는 화나시고 걱정하시고 힘든 한 달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견을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우리는 갈등과 대립을 치열한 토론과 설득으로 민주적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7년에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하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경선 과정의 모든 일을 잊자, 하루아침에 잊을 수 없다면 며칠, 몇 날이 걸려서라도 잊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치열했던 경선 과정의 균열을 메우고 상처를 봉합하는 한마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 정권이 연속으로 집권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저도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만 맡겨두지 않겠습니다. 함께 경쟁했던 모든 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들은 오늘 국민의힘의 변화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강한 힘이 모였습니다.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서 선택하고 명령하신 변화는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하라는 것. 둘째, 미래를 위해 더 유능해지라는 것. 셋째, 외연을 확장하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달 동안의 뜨거운 여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께서 해주신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의 마음과 국민의 눈높이에 더 반응합시다. 민심 이기는 정치 없습니다. 민심과 싸우면 안 되고 한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거대 야당이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폭주하고 있지만 민심이 저 폭주를 일방적으로 제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국민의 마음에 덜 반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국민의 마음에 반응하고 어떻게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려는 모습 보여드립시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합시다. 그래서 민심의 파도에 우리가 올라탑시다.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를 더 많이 지지해 주실 마음의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더 유능해집시다. 그 유능함을 국민들께 성실하고 자상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공감을 얻읍시다. 여러분, 사실 국민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함께 세운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이미 유능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우리는 무너져버린 한미 가치 동맹을 복원하고 한미 핵 동맹으로까지 발전시켰습니다. 무너져버린 원전 산업을 재건해서 수십조 원 체코 원전 건설을 수주했습니다. 무너져버린 불법에 대한 대응 원칙을 화물연대 등 불법적 파업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세웠습니다. 무너져버린 경제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서 서민들을 금융 범죄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이 성과들 단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 윤석열 정부 역사에 기억될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이런 대단한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 대해서 더 마음을 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덜 경청하고 덜 설명하고 덜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우리 최고위원들과 함께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사랑 받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사랑 정말 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들께뿐 아니라 당내 이견이 있을 때 항상 당원들께 동료들께 설명드리고 경청하고 설득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의 마음도 챙기겠습니다. 그런 경청과 설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이슈를 우리가 주도하겠습니다. AI, 반도체, 원전 등 에너지, 방산산업 등 대한민국의 우상향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과제들을 우리가 제시하고 이끌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겠습니다. 기성세대에 가로막혀서 성장의 기회나 활로를 찾지 못하는 청년 세대들에게 활로를 뚫어드리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제가 출마할 때 말씀드렸던 풀뿌리 정치 시스템의 재건, 여의도 연구원의 정책 기능 강화, 국민의힘의 유연한 운영을 통한 정치의 저변 확대, 특권 폐지를 통한 과감한 정치 개혁을 실천하겠습니다. 그건 결국 우리 국민의힘이 중도와 수도권, 청년으로 확장해 나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와 상대 확고한 지지층의 비율이 3대 2였다면 지금은 2대 3입니다. 이것 당장 바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연을 확장해야 하고 그래야 이길 수 있고 상대는 현상을 유지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상대가 상식적인 국민들이라면 혀를 찰 일이지만 이런 1인 지배 체제를 밀어붙이는 이유도 저런 인구 구조와 지지층 구도를 민주당이 뒷배처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우리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셨던 분들은 단일한 생각을 가진 하나의 균질한 지지층이 아니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뭉쳤던 다양한 생각과 철학을 가진 유권자들의 연합이었죠. 저는 이 유권자 연합을 단시일 내에 복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최근 가장 절실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국민의힘을 지켜봤습니다. 100일 동안의 도약과 추락의 시간을 동시에 겪어봤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항해서 이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몸을 살린다는 소리, 웰빙 정당이라는 소리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인이 웰빙 안 하고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웰빙하는 정치 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선택하신 당원 동지들이 후회하지 않을 정치, 저를 선택하지 않으신 당원 동지들도 존중하는 정치, 더 나아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제가 당대표로 있는 한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새로 선출된 지도부와 함께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변화와 민심에 그 여러분들의 부응하는 한동훈 당대표 시대가 한동훈 이제 대표입니다. 시작됩니다. 저도 이제 한 대표라는 말이 입에 익어야 되겠죠. 이제 새로이 당대표가 방금 전에 된 10분 정도 새 대표에게 당대표 수락 인수하겠습니다. 연설을 했습니다. 뒤에 여러분 임요한, 함께해 주십시오. 장동혁, 새로운 김민전, 국민의 김재원, 새로운 진종호 이런 새로운 함께 이제 이른바 한동훈 지도부를 이끌게 될 최고위원들과 함께 새로운 일단 활력이 수락 연설을 했고요.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아마 뒤에 이제 앞에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당원들이 꽤 이름 석자 한동훈을 연호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저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으로부터 당기가 국민의힘의 당기를 넘겨받게 됩니다. 이제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됐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의 2년을 이끌 한동훈 신임 당대표입니다. 국민의힘 변화와 새로운 시대의 민심의 물론 뭐 부흥을 당원 투표가 위하여 반영돼 있습니다만 선출직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단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당기가 한번 빠졌군요. 예. 대처 선출직으로서 이제 처음으로 나아갑니다. 당대표가 그리고 됐기 때문에 힘차게 그동안에 전진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만세! 그리고 한동훈 총선 100일 만세! 동안의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 만세! 그리고 이제 당대표까지 무려 반년이 채 되지 않는 시점에 벌써 직책이 3번이나 바뀐 한동훈 신 당대표입니다. 네, 이제 62.8%로 새로운 당대표에게, 지금 당기를 받았고요. 다음 당대표에게 예. 국민의힘의 당기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단기가 새로운 넘어갔고요. 지도부와 이제 함께 기념 촬영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현장 이제 이 국민의힘의 모습, 새로운 제4차 희망을 전당대회 볼 수 있는 일산 이 고향에 모습을 있는 킨텍스에서 카메라에 열린 담도록 이번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이제 매듭 지어졌고요. 이제 스튜디오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자, 여러분, 62.8%가 주는 우리 의미가 역사의 뭔지 한 페이지가 이것부터 이렇게 좀 또 하나하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만들어지고 같습니다. 있습니다. 오른손과 여러분, 왼손으로 힘찬 국민의힘의 당기를 꼭 준 채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연호하고 있는 한동훈 신임 당대표. 이제 바로 옆에가 이제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 될 테고요. 국민의힘의 임요한, 새로운 김민전, 그리고 도약을 김재원, 위하여 진종호 이 5명과 함께 네, 더욱 국민의힘의 힘차게 새 지도부를 앞으로 나아가는 이끌게 보수의 됐습니다. 국민의 힘이 될 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와보겠습니다. 이제 현장 연결. 저희 뉴스탑 때 시작부터 한 15분 정도 당대표 수락연설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 들었고요. 이제 여기 계신 네 분도 한동훈 대표 입에 좀 익으셔야 될 것 같아요. 62.84%로 과반 넘었습니다. 결선 없이 당선이 됐다. 이 숫자 의미를 이현정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변도 없었고 압도적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어떤 지지를 얻은 것 같습니다. 특히 당원 투표뿐만 아니라 여론에서도 압도적인 어떤 승리를 얻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이 전당대회가 시작되면서 어대한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조우가 있었는데 그 어대한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 투표 결과를 보면 이번에 국민의힘 당원과 민심은 국민의힘의 변화를 선택했다라는 걸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번에 나왔던 4명의 후보 중에 한동훈 후보는 같은 경우는 뭔가 당정 관계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강조한 반면에 나머지 3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당정 관계의 어떤 안정성 예.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열한 6차례 걸친 TV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고 특히 그 이슈 과정에서 이 공방도 많이 벌어졌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결국은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를 3년 동안 앞으로는 3년 동안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어떤 정권 재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예. 그리고 당정 관계도 수평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힘을 바로 이 표로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기념 촬영 중이고 옆에 글쎄요 배현진 의원도 또 단상에 올라와서 기념 촬영하는 모습도 있고요. 여러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이번에 또 물밑에서 많은 물밑 조력을 했기 때문에 단상에 내려가서 아마 팬들 몇몇, 지지자들 몇몇과도 기념 촬영을 할 시간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 많은 취재진과 지지자들이 몰려서 휴대전화로 이제 찍는 모습도 이제 퇴장하는 모습 거의 한 4시간 넘는 전당대회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신임 당대표 한동훈 대표를 뽑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 한번 다시 볼까요? 62.84%, 나경원 14, 원희룡 18, 윤상현 3. 글쎄요, 이준우 대변인. 네. 2등인 원희룡 후보도 10%대에 묶였다. 이거는 좀 수치가 주는 뼈아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아까 방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어대한 기류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각 캠프와 또 다른 또 우리 당원들의 기대와 달리 예. 큰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특히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관련된 이슈들도 당원들한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변화였다. 정부의 변화, 또 당의 변화 이런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예. 아마 한동훈 후보한테 그 기대를 한번 거는 것 같고요. 예. 한동훈 당 대표죠. 한동훈 당 대표는 이번 기회에 치열한 검증을 거치면서 예. 본인의 정치적 근육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면에서 우리 당 대표로서 끝날 게 아니라 당의 앞으로 미래 주자로서 우리가 큰 자산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가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예. 나머지 우리 새 후보들 열심히 완주했고 또 서로 상호 또 치열한 공방이 있었지만 그거는 전부 다 우리 스스로 좋은 주자, 좋은 미래 인재를 찾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당원들이 생각해 주시면은 아마 우리 전당대회 후유증도 없이 잘 봉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멘트, 수락 연설 중에 국민 눈높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변화. 본인 스스로가 이른바 반윤 후보임을 부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중요하다. 지금 집권 여당. 그리고 아까 잠깐 지나갔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포용, 봉합, 그리고 통합. 며칠 걸려도 갈등이 있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이 떠올랐다라고 하면서 수락 연설에서 이 4명과 다 함께 안고 가겠다. 전반적인 득표율을 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득표율을 뜯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당원 14, 여론조사 18. 당원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19, 그리고 여론조사 13, 윤상현 3, 5. 이동학 의원님, 이게 보면 실제로 당심에서 19% 원희룡 후보가 꽤 높긴 했지만 물론 62에는 많이 못 미치더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 당원에 비해 여론이 좀 반응하지 않았고 실제로 당원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62다. 이건 꽤 압도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상당한 압도적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3명의 후보의 합을 다 합쳐도 한동훈 후보를 지금 맞서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상태로 보여져요.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길은 오늘은 영광인데 내일부터는 좀 가시밭길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어찌됐건 본인이 지금 수락 연설에서 변화, 미래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투표도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어떤 선택이었다고 보여지면 앞으로 크게 2가지일 겁니다. 연설문에도 지금 들어 있었는데요. 하나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를 이루자. 지금 이거는 사실 뭉뚱그린 표현이지만 예.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건강한 당정 관계라는 것은 뭐지? 이것은 작년에 치러졌던 재보궐선거, 강서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 그리고 올해 치러졌던
치러졌던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대통령실과 기존에 같이 함께 경쟁했던 저 후보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가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점에서 이런 사람들을 민심의 바다로 같이 끌고 나가는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요구될 것이고요. 예. 특히나 그 과정에서 당내 기득권 세력과 계속해서 불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집권 여당이 계속해서 흔들리게 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점을 또 파고들 겁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에는 집권 여당이 흔들리게 되면 국민들의 삶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요, 민주당이지만 집권 여당이 한동훈 대표 체제를 맞이해서 예. 제대로 제대로 된 민심을 읽고 진짜로 변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변화. 상대당 입장에서 그 변화의 의미에 방점을 찍었는데 김준일 대변인.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따 여론조사 선거인단 다 보겠지만 실제로 그게 당원이든 민심이든 이걸 합쳐도 한동훈 대표의 60%대에 거의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가 앞으로 물론 뭐 한동훈 대표가 당내 기반이 없다. 친한계 한동훈 후보와 가깝든 한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좀 적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장악력이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한 후보, 한 대표의 입김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저 정도의 여론이 나왔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의 어떤 리더십은 1차적으로 순항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판단이 들고요. 예.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총선에서 참패한 다음에 새로운 국민의힘의 미래를 선택하는 그런 과제였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미 국민의힘의 당원이나 지지층은 다음번 대선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 그 대선의 과정 속에서 한동훈 후보가 픽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에 이제 한동훈 후보 대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의 대결이었냐?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그 대결은 한동훈 후보 대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런 대결 구도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번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나왔던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 7번, 8번 정도 나왔는데 이걸 스포츠 경기에서는 와이어 투 와이어 승리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도 1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우승한 경우 이걸 이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라고 주로 이제 하잖아요. 골프에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그렇게 됐어요. 예. 첫 번째 여론조사부터 60% 이상의 높은 지지를 확인했었고 그것이 지금 마지막 이 전당대회에서도 62.8% 정도까지 올라가는 또 그리고 뭐 선거인단 투표도 62%가 넘었고 예. 여론조사도 63%가 넘었다라는 것은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얘기했던 득표율 목표가 65%였는데 예. 거기에 거의 근접했다.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 한동훈 대표 체제가 상당한 시간 동안은 순항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정말 국민의 사랑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변화, 여러 시작을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강조한 한동훈 대표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더 설득하겠다. 그런데 오늘 전당대 시작 전부터 열기가 꽤 뜨거웠습니다. 그동안에 뭐 여러 분당대회 아니냐 혹은 자해, 충돌, 당권 경쟁 이런저런 비판도 많았는데요. 일단 그 현장 시작 전부터 열기를 한번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신 걸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또 좋은 나라 만들어 봅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기세 좋게 이제 각 후보들이 이제 본인의 지지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62.84%의 의미를 역대 4년 전, 2년 전 전당대회 당대표 득표율과 비교해 볼게요. 이준석 대표 43.92%, 김기현 대표가 52.93%인데 대략
어림잡아도 10%포인트 차이가 난다. 이현정 의원님, 이런 것도 앞으로의 한동훈 대표의 장악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30대 그 대표가 탄생됐지 않습니까? 정말 획기적인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43%의 의미. 그리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용산 대통령실의 어떤 전폭적 지지에서 당 주류의 어떤 지지를 받은 조직적 선거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52%를 했는데 사실 이번에 한동훈 후보의 62%는 사실상 온전히 본인이 만들어낸 투표이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사실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에 보면 윤석열 정부가 중심으로 돼서 주류가 있지 않습니까? 친윤이라고 소위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친윤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즉 대통령과도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당내 중심 세력인 친윤들의 어떤 계속적인 공격과 이런 것들이 있어 왔죠. 자,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 63%라는 이 투표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 스스로가 일단 만들어낸 그러한 표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의 어떤 이 선거보다 훨씬 더 저는 정책 의미와 또 무게,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이 정치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상당한 에너지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이제 이번에 만약에 이 첫 번째에서 50%대 했을 경우와 60%대 했을 경우 저는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한동훈 대표의 동력이요? 그렇죠. 예. 동력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럼 뭐냐면 50%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머지 3명의 후보가 어떤 보면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후보잖아요. 그러면 당내 세력이 팽팽하다는 의미겠죠. 근데 이제 60%가 넘어가면 압도한다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당의 어떤 전체 당원들의 뜻이 그만큼 한동훈 후보 대표가 지향했던 변화의 무기를 실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용산 대통령실이 상당히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칫 뭐 2차 투표로 갔으면 이거는 뭐 더 심한 것이지만 60%가 넘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당심과 민심의 어떤 이 엄중함들을 아마 용산 대통령실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용산 대통령실도 변화의 길을 저는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각에서는 뭐 충돌 이야기 등등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실상의 어떤 집권 여당의 지지를 리딩해가는 차원에서는 아마 대통령실도 수용하시기 불가피할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잠시만요. 지금 현장 화면이 바뀌었고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 당선 수락 연설 이후에 한동훈 후보가 이제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잠깐 현장을 연결해 볼까요? 순리대로 풀어나갈 것이다라는 말씀드리죠. 뭐 지명직 최고 그런 문제는 사실 제가 뭐 5분 전에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질문하실 때 소속과 성명 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 계신. 한겨레 신문의 신민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후보의 당직 인선하실 때 혹시 소위 말하는 친윤석열계 의원님들도 기용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당의 앞으로 친한인이 뭐 이런 친 누구니 하는 식의 정치 개판은 없을 거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런 얘기들은 예를 들어 친한이라고 했을 때 저랑 같이 가는 사람들이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저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면 우리 당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저는 우리 당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유능한 분들과 많은 유능한 분들, 경륜 있는 분들과 함께 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앞줄에 계신 분 마이크 좀 기다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헤럴드 경제 신현주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선 축하드립니다. 막 당선되시긴 했지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민주당이 내일부터 이제 대표님 관련 특검법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걸 검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런 억지 협박으로 저와 우리 국민의힘이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 특검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의혹이 있고 국민적인 의혹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저를 어떻게든 해코지하겠다는 목적 말고는 그 내용이 뭔지 모르죠. 있더라도 너무 황당한 내용들이잖아요. 물어보셨으니까 말씀드리죠. 경찰 수사에서도 무혐의가 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무혐의가 난 사안이죠.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대단히 공격적인 수사를 했던 지난 정부의 공수처에서도 무혐의를 냈던 사안이잖아요. 특검을 수사할 만한 수사 대상 자체가 있나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것도 있던데요. 검수완박을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서 제가 검수원복 시행령을 했잖아요. 법무장관 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마약 수사가 가능해졌고 무고 수사가 가능해졌죠. 국민 여러분이 모르실 텐데 민주당이 말하는 조국당이 말하는 특검에 그게 대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왜 특검의 대상이죠? 상줄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나머지도 무슨 소송 관련한 얘기도 있던데 항소 그거는 법무장관으로서 제가 회피해서 아예 제가 보고도 안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댓글 얘기? 댓글 뭘 어땠다는 얘기예요?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고 만약 그런 식으로 댓글을 얘기한다면 오히려 민주당 쪽에 있는 무슨 DD 리스트인가 뭐 이런 유의 얘기들 많았잖아요. 그쪽이야말로 매크로라든가 어떤 댓글팀을 운영하는 손가락 형렬군이라든가 그거 파다 보면 이재명 대표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뭘 특검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식의 억지 그게 저한테 협박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억지 협박으로 저와 우리 국민의힘이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고 그래서 승리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새 출발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할 겁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하얀 와이셔츠 입으신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는 홍인성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선 당선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한 육성 영상, 또 댓글팀 의혹으로 인한 법무부 직원들의 명예훼손 등등에서 법적 대응을 이제 조치하시겠다고 한 거나 예고하신 사람들이 있는데요.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런 법적 대응 모든 거 다 취하하시는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 뭐 가짜 페이크 영상 만들고 그런 것들이죠. 그걸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많은 분들과 함께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걸 일률적으로 제가 지금 지금 당선된 마당에서 그 중에서 아주 좀 너무 과한 것들 있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없는 걸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걸 단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런 이유로 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전당대회에 있었던 기간에 있었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를 묻고 가야 된다라고 과거는 과거대로 두고 미래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합하고 단결하고 그래서 미래로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앞줄에 박 기자님 소속과 성명 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원인투데이 박상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대표님을 전당대회 기간 내내 괴롭혔던 게 사실 총선백서였습니다. 총선백서 전당대회 전 발간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의도적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었는데요. 당대표로서 총선백서 언제쯤 발간하실 생각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절차에 따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총선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한다고 해서 그게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총선에 대한 평가 여러분들이 하셨고 그리고 이번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도 민심과 당심 상당 부분 하신 거 아닌가요? 이 당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총선 백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당대표로서 갖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유은총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MBC 유은총 기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당대표로서 가장 큰 과제가 재보궐선거와 2년 뒤 지선 그리고 대선, 정권 재창출인데 어떤 행보부터 시작하실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당의 체질을 개선해야 되고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당연히 민심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많죠. 그걸 제가 어떤 구체적인 걸 먼저 지금 지적할 단계는 아니고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우리가 변화해야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 선거 내내 저는 변화를 내걸고 표를 구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60몇 프로의 압도적인 표를 민심과 당심이 주셨죠. 그러면 저는 변화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심과 당심의 그 명령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55분까지 기자회견을 진행할 건데요. 질문 두세 개만 더 받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신문 기자님.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신문 조중홍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일단 대표가 되신 후에 당평책은 좀 어떻게 쓰실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도부가 소위 말해서 그 친윤계 의원님들이 조금 더 많이 당선되시면서 지도부의 갈등이 좀 있을 것이다 관측이 나오는데 좀 이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궁금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같습니다. 이 정부를 성공시켜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겁니다. 목표 같은 사람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걸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 이견을
민주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대화로 해소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더 좋은 정답을 찾겠습니다. 꼭 제가 생각하는 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저는 열어놓고 유연성 있게 설득하고 경청하고 그리고 설득당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서서 질문하시고 계신데. 네, 중앙일보 윤주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제3자 최상병 특검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내 반대에 부닥치시면 그래도 발의를 강행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당내 설득을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지점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당대표로 오늘 됐고요. 그리고 당에서 절차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 제3자 특검법을 내므로써 여러 가지 돌파구가 이미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상황이 여러 가지 변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 제가 말하는 제3자 특검법을 정면으로 거부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저는 제 뜻이 저는 지금 생각도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당내 우리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질문 정말 2개만 더 받겠습니다. 저 까만 옷 입으신 기자님. 전당대회 너무 길지 않았어요? 전당대회 너무 길었어. 네. 주간지 시사인의 전혜영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이원석 총장한테 사원 보고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 방식과 절차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아니라면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조사가 미뤄지던 것을 영부인께서 결단하셔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 마지막 말씀드리죠. 질문 받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해주실 분은 저기 선 드신 하늘색 와이셔츠 입은 기자님. 대표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아시아스피드 기자라고 합니다. 그 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각종 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고 여당은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로 유력한 상황에서 이 부분 좀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갈 계획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집권 여당이 소수당이었을 때 꼭 좋은 정치를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정치를 하고 좋은 성과를 냈던 적도 있었죠. 결국 그건 집권 여당이 민심과 한편이 됐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변화할 것이고 그렇게 변화해서 지금 저렇게 한마디로 막 나가고 있잖아요. 저런 부분들을 민심과 함께 제지하고 심판하고 평가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기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당대표 수락연설 이후에 기자들 앞에서 대략 한 10몇 개 정도의 질문을 받고 증문즉답을 한 한동훈 신임 대표인데요. 여러 가지 얘기들 했고 총선 백서 얘기도 했고 통합 어떻게 할 거냐, 탕평, 그런 지명직 최고위원은 누구를 임명할 거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일단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바로 저 얘기입니다. 한동훈 신임 당대표는 최근에 지난 주말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왜 제3의 장소냐, 검찰청이 아니고, 혹은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한 거 아니냐,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영부인의 결단으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핵심 내용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졌어야 다소 본인 스스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취지의 얘기를 지금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했단 말이죠. 윤석열 정부 이미 유능하고 자부심 가져도 된다라는 수락연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이번 조사의 방식, 시점, 이원석 총장과의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춰졌어야, 이현정 의원님, 네. 의미가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어제 저희 탑10에서도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만은 예. 사실상 오늘 아마 한동훈 대표가 받아들일 가장 곤란한 질문이 바로 저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러게요.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 지금 현재 이원석 검찰총장과 그다음에 이창수 지금 중앙지검장 간의 갈등으로 좀 비화가 되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느냐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는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부인이 직접 조사를 받았다. 예. 이 부분을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부인이 결단을 내려서
대면 조사를 직접 받았다는데 이제 상당한 의미를 두고 이게 이제 사상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그만큼의 어떤 결단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조사 장소를 떠나서 이 영부인이 직접 이제 이렇게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는 어떤 결단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평가해 줄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검찰이 이에 따라서 좀 조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는 검찰의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의미는 아마 이 전반적으로 영부인의 직접 조사받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부인의 어떤 조사가 과연 이 대검 검찰총장을 패싱했느냐, 그리고 과연 그러면 이 첫 번째 영부인의 조사가 어떤 국민의 눈높이에 맞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높이와 관련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측면들을 지적한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 이제 이 김건희 여사와 이 여사의 어떤 명품백 사과 문제도 그때 국민의 눈높이 이야기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결국은 한동훈 지금 대표가 들어서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바로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그 국민의 눈높이에서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이 제대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지, 정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가지고 본인이 지금 당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아마 많은 부분들이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제3의 장소에서 또 대검 검찰총장을 패싱한 상황에서 조사받는 데서 어떤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함께 지적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듣기에 따라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어제 대국민 사과까지 하고 절차와 원칙이 무시됐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현직 검찰총장이 직접 했는데 집권 여당의 당대표, 글쎄요, 대통령실과의 생각이 어느 정도 같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게 했어야 된다. 아마 장소 뭐 이런 부분, 총장 백신 부분도 아마 지적을 좀 한 듯한데 저희가 저 관련 얘기는 또 이어지는 주제, 저희 탑10의 또 다른 뉴스 탑10의 다음 주제에서 짚어볼 기회 저희가 이미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그때 바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현장 연결까지 길었고 정리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김준욱 대변인.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비대위원장, 그 전에는 윤석열 정부 초대 대각 법무부 장관이었고 이제 당대표가 됐고 뭐 차기 대선 주자로 유력합니다. 또 하나 이제 당대표가 유력해 보이는 이재명 대표. 다시 정치권이 이제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된 겁니까? 된 거죠. 지금 저기에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법무부 장관 대 당대표 이 그렇죠. 구도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마지막에 이제 한동훈 당시 후보를 공격했던 부분이 뭐였냐 하면 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시키지 못했느냐 하는 책임론을 얘기했었어요. 그것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1승을 거둔 거라고 보고요. 예. 또 당대표 대 비대위원장 대 당대표 상황에서도 지난 4월 총선에서 한동훈 당대표, 지금의 당대표가 당시 비대위원장일 때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사실상 2연패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당대표 대 당대표, 이재명 대표 전 대표가 지금 90% 넘는 득표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당대표의 당선이 뭐 유력하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당대표도 당대표. 또 한 가지는 차기 대선 구도의 이런 그 대결 구도가 예.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대표 대 당대표 또 차기 대선 후보 대 대선 후보 간의 대결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앞으로의 굉장히 큰 이제 관전 포인트로 등장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준욱 대변인께서 2연패라고 하셨는데 물론 뭐 총선 때는 뭐 이재명 대표 이긴 겁니다만 법무부 장관과 당시 이제 피의자 신분의 이재명 대표를 구속을 면했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을 졌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취지로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다시 됐다. 오늘 당대표 수락연설 이후부터 62.8%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집권 여당이 2년을 이끌 당대표가 된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제, 이제 당대표도 당대표지만 최고위원 몇 면에도 큰 관심이 모아졌었습니다. 여기 장동혁, 김재원 두 명의 이번 신임 최고위원들의 사진을 봤는데요. 그러면 5명의 면면 누가 한동훈 대표와 함께 국민의힘을 이끌 것인지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든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이 바라는 이 새로운 변화된 시작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당원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 나라 걱정하는 마음에 저도 조금이라도 보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변화와 쇄신에 대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열망을 잊지 않고 꼭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되든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것만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다! 또 우리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좋은 나라를 이렇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걸 약속드립니다. 일단 내일 아마 뭐 예상대로라면 한동훈 신임 당대표는 현충원 참배로 일정을 시작을 할 테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한동훈 체제 최고위원회의가 열릴 텐데 저희가 전임 대표, 당대표 당시 기준으로 이제 최고위원회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열리는지를 미리 한번 봤습니다. 중간에 이제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제 자리할 테고 이번에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수석 최고위원회 장동혁 의원 그리고 인요한, 김민전, 김재원, 청년 최고위원회 김종호 의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잖아요. 아까 이현정 의원님 62.8%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한동훈 대표가 거두긴 했습니다만 여기를 보면 인요한, 김민전 그리고 김재원 이 세 명이 다 일단은 친윤이다. 이런 부분까지 앞으로 지도부 구성, 지도부를 이끌 때 여러 생각들이 좀 들 것 같아서요. 일단 전체 지도부가 이제 9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위 의장을 당대표가 지명합니다. 임명할 수 있어요. 자, 그 1명. 그다음에 지명직 최고위원을 또 임명할 수 있어요. 자, 2명.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한동훈 대표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꽤 일단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큰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준석 대표처럼 굉장히 혼자 고립돼 있을 때 그때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 둘이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지도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김민전 최고위원이나 뭐 인요한 뭐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아주 뭐 뚜렷한 친윤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뭐 친윤이다 뭐 이렇게 아주 명확한 색깔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인요한 김민전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영입된 분이기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그래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총선 과정에서 호흡을 맞췄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전반적으로 크게 어떤 한동훈 대표 체제에 대해서 반대할 만한 사람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워낙 이제 이번에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최고위원들 지금 우리가 뭐 보통 F4라고 그랬지만 거기에 박정훈 의원만 이제 탈락을 하고 나머지는 다 임명이 됐죠. 지명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 또 1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또 대표가 인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정책위 의장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여당의 정책위 의장은 굉장히 정책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나 정부와 소통하는 자리거든요. 지금은 정점식 의원입니다. 그렇죠. 지금 정점식 의원은 사실상 친윤입니다. 아주 이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뭐 친분이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정점식 정책위 의장 말고 이제 새로운 정책위 의장을 임명하게 되면 아마 정책 면에서도 이제 당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한 대표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국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저기 이제 장동혁 의원 뭐 이른바 친한계 핵심으로도 불리는데 총 20.61%를 득표해서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를 얻었고 여기 보면 글쎄요 김재현 최고위원은 벌써 이준석 체제, 김기현 체제 그리고 이번에 한동훈 체제에서도 3번 연속 최고위원이 됐어요. 김재현 최고위원, 진종호 최고위원도 있는데 그 이준우 대변인. 근데 이제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은 지명직 최고위원을 당대표가 임명하고 정책위원장도 임명하기 때문에 이른바 뭐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되더라도 뭐 김옥균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대표를 흔들려는 시도가 바로 시작부터 있을 것이다. 이준석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럼에도 이른바 팀 한동훈이 다 당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도 고려해야 된다는 반론도 있을 것 같아서요. 어느 지도부가 나오든지 간에 일단 허니문 기간은 다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지도부가 저렇게 구성이 됐고 더군다나 한동훈 대표가 지지율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예. 저 허니문은 분위기를 깨는 그런 갈등 관계는 전부 다 자제를 아마 할 거고요. 일단은 초반은 예. 그렇죠. 그리고 당정 관계에서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과 아마 당 대표가 오찬이든 만찬이든 조만간 일정을 잡을 걸로 보이는데 예. 아마 거기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저기 친윤으로 분류되고 있는 최고위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아마 중재자 역할을 좀 매끄럽게 해서 당정 관계가 갈등이 아닌 좀 소통과 소통이 되고 윤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적어도 제가 보기엔 올해 국정감사와 예산심사까지는 올해 안에는 좀 허니문 기간을 가지면서 지금 또 조국 대표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 당론은 한동훈 특검법 반대한 게 당론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동훈 특검법 저지를 위해서도 아마 지도부가 똘똘 뭉쳐서 일단은 단일 대우를 유지하는 그런 당 지도부 모습을 보여줄 걸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자회견이나 수락연설에서도 대통령 찾아뵙고 자주 소통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러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뭐 압도적인 득표율, 장동혁, 진정호 최고위원들 몇몇이 당선이 됐지만 이른바 팀 한동훈을 자처하면서 같이 뛰었던 박정원 의원은 이번에 지도부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도 아까 잠깐 전당대회 때 화면이 나왔지만 뭐 아쉬워하는 표정도 있었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이러면 대표가 됐다, 60%가 넘었다. 그동안에 뭐 아름아름 고동진, 장동혁, 배현진, 김영동, 박정아 이런 인물들이 이제 이른바 한동훈 대표를 물밑에서 많이 도왔기 때문에 주류로 좀 여당 이번에 60% 넘는 득표율로 조금 더 물갈이가 되는 건지를 어떻게 상대평가하시겠어요? 일단은 그 지도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숫자적으로는 한동훈 대표 체제가 견고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당내 리더십을 더 강력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내 인사들을 많이 이제 포섭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원내 인사들의 친한계 의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초재선의 수도권 중심의 의원들로 포진되어 있다. 이 부분이 좀 한계고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108석 가운데 한 절반 이상이 영남권의 다선 중진 의원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한동훈 당대표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제 지금 초재선 중에서 친한계 의원들이 물론 당장 이제 신주류로 부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예. 저분들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남권 중진 의원들과의 관계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작용이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 이제 김준우 대변인 말씀은 결국은 이제 중진들은 아니고 초재선이기 때문에 아직 당내 기반을 한동훈 대표가 쌓아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일례로 이런 게 있잖아요, 이도학 의원님. 네. 다음 화면을 보면 최근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의 때 한 말이 누가 당대표가 되든 우리 원내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하겠다. 이 발언의 파장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신임 당대표와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벌써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거는 아마 추경호 의원뿐만 아니라 추경호 의원 뒤에 아마 대통령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첩첩산중에 놓인 한동훈 위원장의 운명도 약간 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당이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대통령실과 인식의 궤를 같이 하는 이를테면 기득권 의원들이 여전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를테면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도 결국 당대표가 임명을 할 수 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정점식 정책위원장이 지금 된 지 2달밖에 안 됐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비토를 놓거나 혹은 대통령실에서 그냥 유임해라 라고 하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했을 경우에 과연 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새롭게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정책위 의장이라는 게 결국에는 대통령실과 혹은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계속해서 이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 한동훈 체제에 과연 힘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점들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대통령의 인식과 같이 한다는 의미는 민심
민심과는 지금 동떨어져 있는 방향에서 여전히 대통령실과 함께 틀을 맞추려고 하는 기득권 의원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리더십을 가지고 이거를 쟁취해 나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의문이 국민들께서도 아마 가지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 물론 62%가 넘는 압도적인 수치로 당선이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은 108석에 불과하고 실제로 한동훈 대표도 원외 당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길이 만만치가 않겠죠. 그런데 일단 어쨌든 이렇게 신임 당대표 입당 7달 만에 됐다는 사실, 역시 한동훈 팬덤이 통했다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댓글도 마찬가지인데 이 팬덤 정치라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나칠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정치에도 해악이 될 수 있다.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지지를 하더라도 서로 과열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인이 직접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 저는 그런 식의 팬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그 지지자들이 일종의 뭐 문자 폭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넘어서 자, 댓글 같은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상은 좀 자제시켜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댓글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을 내가 어쩌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데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이다. 나경원이가 부탁했는 거를 그걸 까발린다. 그 얘기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나보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당을 나와야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임영웅 보듯이 아니고 임영웅 탤런트 누구 보듯이 옷자리네 안경 좋네 뭐 이래가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당은 교육이 안 됐습니다. 일반인이랑 다른데 모르다는 게 똑같다. 당은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철우 지사 얘기도 좀 나왔고요. 이현정 의원님. 한동훈 대표에 대한 팬덤이 실제로 본인이 이래저래 할 수준도 아니고 일부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대표의 개딸과 비슷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과 달리 이번에도 한동훈 대표 자체에 대한 팬덤은 영향력이 막강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한동훈 대표의 팬덤이라고 하면 이제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위드훈이라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9만 명이 넘어갔어요. 그만큼 이 조직력과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뛰어나죠. 사실 팬덤, 현대 정치에서 팬덤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팬덤이 없으면 정치인으로 좀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예전처럼 그렇게 막 돈을 쓴다든지 인위적으로 조직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자발적인 어떤 지지층들의 어떤 스스로의 어떤 운동을 통해서 확산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저렇게 강한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저는 이유도 소위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그 강한 지지층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내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저는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당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팬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한동훈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번 선거 과정도 보면 사실은 이 지지층들이 직접 온 전국을 다 본인들의 차비를 들여갖고 또 프랜카드도 스스로 만들고 또 자신들끼리 서로 연락하면서 이번에 선거운동을 도왔거든요. 그리고 뭐 인터넷 공간이나 유튜브나 등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도우는 것인데 이게 저는 나쁘다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 부작용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정치가 예전과 달리 SNS나 유튜브나 이런 어떤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유권자의 또 어떤 지지층의 열기를 어떻게 수렴해낼 것인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 이제 팬덤 정치라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아마 이제 한동훈 대표도 앞으로 이 위드훈이를 중심으로 한 팬덤을 통해서 어떤 본인의 정책 기반을 상당히 튼튼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팬덤 얘기 뭐 여러 팬덤의 힘을 느꼈다. 저희같이 나이 드는 남자들은 주제 파악 잘해야 되고 조금만 엇나가면 얼마든지 없어질 분들이다. 아무래도 이번에 같이 이제 원희룡 캠프에 몸담으면서 전당대를 치러오면서 한동훈 팬덤에 대한 그 여러 위력들은 좀 실제로 현장에서 실감을 좀 하셨는지요? 네, 저희가 당협을 다녔을 때요. 우연히 이제 일정이 비슷하면 마주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면은 한동훈 팬덤 분들은요. 멀리서 옵니다. 멀리서 와가지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만드는 어떤 플래카드 들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기들끼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차를 모아서 나눠 타서 오는 그런 모습 보면서 한동훈 후보를 따라다니는, 한동훈 당대표를 따라다니는
팬이 있는 걸 저희가 확인했었습니다. 예. 옛날에 AHOT라든가 잭스키스 보면요. 서로 팬덤이 있어가지고 팬들끼리 충돌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우리 K 콘텐츠의 에너지가 되고요. 그게 한류 문화로 세계로 뻗어나간 에너지가 됐습니다. 예. 우리 보수 정당에서 오랜만에 팬덤 정치인이 나왔는데 예. 저는 팬덤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은 우리 보수 우파가 중도로 저변을 넓히는 좋은 에너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H.O.T. 잭스키스까지 너무 멀리 거슬러 올라가신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20년 전까지 거슬러 일단 뭐 어떤 팬덤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네. 어대안의 기반에는 이른바 공고한 보수 정당에서는 보기 드문 한동훈 대표의 팬덤이 있지 않았냐는 얘기까지 좀 만나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최고위원 면면과 한동훈 대표의 팬덤을 한번 분석해봤다면요. 다음 주제, 이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이른바 한동훈 체제로 재편이 되면서 한동훈 후보는 사실 전당대회 내내 반윤임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이 최대 당면 과제로 떠오를 텐데 일단 오늘 윤 대통령도 전당대회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1호 당원이신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일어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한동훈 후보를 만나고요.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당정이 원팀이 되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할 때 국민들께서도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실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앞으로 우리 당을 이끌어갈 새로운 당대표와 지도부가 선출됩니다. 저는 대통령이자 우리 당의 1호 당원으로서 우리 국민의 힘이 공감하는 민생 정당,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다음 일정 관계로 먼저 이석하시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1호 당원, 국민의힘 1호 당원으로서 전당대회 지난번 김기현 대표 때와 마찬가지로 일산 킨텍스를 찾았고 뭐 한동훈 대표와 잠시 악수를 나눈 모습도 여러 사진으로 포착이 많이 됐었어요. 당정이 원팀이 돼야 하고 새로운 당대표 지도부 선출한다. 당정이 원팀이 된다는 얘기를 윤 대통령이 했는데 잠시만요. 그 여러 가지 속보 새로운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패장, 원희룡, 나경원, 뭐 윤상현 각 후보들도 입장을 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탓에 동지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또 있나요? 그렇지만 특검, 뭐 최상병 특검 말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했고 그런데 이 사람 얘기가 나왔다고 지금 제가 미리 얘기를 들었는데요. 홍준표 시장 한동훈 대표가 당선이 되자마자 곧바로 SNS에 글을 쓴 모양입니다. 당분간 중앙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 또 뭐라고 했나요? 당원들 선택 어쩔 수 없지만 실망스럽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왜 갑자기 미소를 띠시죠? 며칠 못 갈 것 같아서. 아니, 홍 시장이 당원들 선택이 어쩔 수 없지만 실망스럽다고 했고 실제로 이제 중앙정치에 거리를 두겠다. 당대표가 된 바로 직후에 홍 시장의 SNS이기 때문에 아예 사실은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등판론 나오기 전부터 거의 원조격으로 한동훈 때리기 선봉에 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표현을 좀 어떻게 들으십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 등판에 추미애 의원이 굉장히 기여를 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등판에 기여를 한 분이 바로 홍준표 시장이죠. 오늘 아마 전당대회도 제가 알기로 유일하게 시도지사 중에서는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지사들은 다 오늘 전당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홍준표 시장은 오늘 참석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뭐 홍준표 시장이 당분간 중앙정치에 관여 안 하겠다는데 글쎄요. 한 이번 주 갈까요? 저는 뭐 제가 뭐 그동안
홍준표 시장의 어떤 행동을 보면 얼마 가지 못할 겁니다. 아마 바로 또 시작을 할 텐데.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한동훈 후보의 이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을 중단하겠다고 그랬지만 한 이틀 갔나요? 바로 또 이게 올렸기 때문에 아마 참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시장으로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차기 대권을 도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압도적인 어떤 당원들의 지지 이것 자체가 굉장히 아마 좀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많은 어떤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그러면 아마 바로 홍준표 시장은 공격을 그날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워낙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한 이상 당원들의 어떤 이 지지를 배반해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한다는 건 아마 당원들로부터 당심을 잃는 그런 효과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언제든지 빈틈이 생긴다 그러면 언제든지 아마 저는 홍준표 시장은 등판할 것이다. 그 틈을 언제일 것인지 저는 막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 뭐 폐쇄자, 우주미아 등등 해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 신분으로 이제 칩거를 했을 때, 두부무출했을 때도 홍준표 시장이 꽤 많은 비판, 십자포화를 쏟아냈었는데 당원들 선택 어쩔 수 없지만 실망스럽다라고 했고, 원희룡 후보 당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안타깝고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그 얘기를 꼭 했어요. 특검, 탄핵 이건 이제 한동훈 대표가 되더라도 특검 이런 거 꼭 막아야 된다는 본인의 이제 전당대 출사표와도 이제 연관이 있는 얘기를 했는데 나경원 후보나 윤상현 후보의 입장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니까 참 검사 시절에 20년 가까이 한솥밥 먹었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수장으로서 다시 한번 인연을 맺게 된 겁니다. 그런데 총선을 거쳐오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꽤 순탄치 않았습니다. 한 위원장과는 과거에 비해 지금은 다소 소원해진 관계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글쎄 우리 비서실장 또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아마 점심 먹는 자리에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해소를 했고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뭐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언제든지 뭐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대표가 되시면 식사를 두 분이 하실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예. 근데 식사 정치라기보다는 전 토론과 대화의 정치, 공개적인 정치라고 생각해요. 정치가 오히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제가 이견이 많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얘기 아닌가요? 이견이 그렇죠. 있었죠. 여러 가지 여사님의 사과 문제라든가 뭐 그 이후에 이종섭 대사 문제라든가 의대 증원 문제라든가 그 황수석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에 있어서 이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견을 저는 지금도 그때 우리가 조금 이견을 더 좁힐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대부분 대통령실에서 풀어줬어야 될 문제거든요.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전당대회 내내 다른 뭐 친윤, 비윤 후보들이 집중 공격 대상이 됐었는데 이런 거예요. 이제 총선 때 여러 충돌 지점들을 제가 굳이 다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번에는 그때는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을 한동훈 대표 쪽으로 힘을 쏠려줬다면 이번에는 선출된 당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관계도 예전과는 이렇게 충돌 혹은 오히려 더 한동훈 대표의 입김이 세질 수도 있다.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올 때 대통령의 강력한 힘이 실렸다는 것, 이거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첫 일성으로 무엇을 얘기했냐면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습니다. 당시에는 명품백을 받아서 그것이 엄청나게 비화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다음 날에 가가지고 대통령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모양을 구기는 모양새가 됐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압도적 표를 통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90도 폴더 인사는 보이지 않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국민들께서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또다시 국민 눈높이를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어제 그저께 계속해서 논란이 됐었던 김건희 여사가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는 그 과정, 조사를 받는 그 과정에서 직접
이를테면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가지고 휴대폰까지 빼앗기면서 사실상 이 조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오늘 전당대회장에 오셔가지고 한 배를 탄 한 팀이다. 예. 국민만 바라보고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저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어쩌면 경고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본인 스스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니까 한동훈 당대표 된다고 해서 까불면 안 돼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담은 것이 아닐까? 아마 그 입장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고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엔 본인이 변화하자, 미래로 가자라고 얘기했던 만큼 국민들만 바라보고 실제로 집권 여당을 좀 바로잡는 데 역할을 해주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예. 뭐 무슨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까불지 말라니요. 뭐 너무 일단 뭐 너무 나가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일 거예요. 앞서 한동훈 신임 대표가 기자들이 한 10몇 개 질문을 받은 것 중에 사실 전당대회 내내 한동훈 후보가 집중 공격을 받았던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여기 보면 김건희 여사 사과 문자 논란, 이른바 일십 무대응 논란과 두 번째가 아니 여론 조성팀, 이른바 한동훈 댓글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였는데 이 속보 자막에도 나올 테지만 이현정 의원님. 네. 본인 댓글팀 관련해서 이제 속보 자막 나올 텐데 이거 파다 보면 이재명 대표도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취지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이게 댓글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보통 당이나 이런 데서요. 예. 이제 유력 인사들이나 또 뭐 이렇게 저희 같은 패널들한테 자, 참고용으로 자료를 이렇게 줍니다. 그런 것도 주기도 하고 또 정부 부처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들의 어떤 이런 그 자료들을 이 뭐 보통 이제 출입 기자뿐만 아니라 논설위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해요. 이제 그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여론 조성팀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는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이 장해찬 전 최고가 지적했던 부분들은 아마 그는 이제 자발적인 어떤 그 외곽에서 어떤 이루어졌던 걸로 저는 보여져요. 그것이 과연 그러면 한동훈 대표와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는 전혀 뭐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보면 사실은 뭐 지지층들 위드훈이나 개혁의 딸 같은 경우 보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적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일 겁니다. 예. 요즘은요, 이 자발적인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데 글을 올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마치 어떤 조직화된 사람이다? 이 조직화됐다고 이야기할 정도면 예전에 드루킹처럼 조직을 만들고 자금을 어떤 투여하고 예. 그다음 불법적인 방법을 즉 뭐 어떤 기계를 사용해서 돌리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댓글팀, 이 뭐 여론조사 팀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 수준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이제 이 이재명 대표의 저런 것도 사실 그쪽에서 충분히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검 관련, 뭐 본인 관련 특검인 관련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내용인데 일단 뭐 댓글팀과도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내일부터 이제 대표님 관련 특검법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걸 검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공수처에서도 대단히 공격적인 수사를 했던 지난 정부의 공수처에서도 무혐의를 냈던 사안이잖아요. 특검을 수사할 만한 수사 대상 자체가 있나요? 그리고 나아가서 뭐 이런 것도 있던데요.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서 제가 검수원복 시행령을 했잖아요. 법무장관 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마약 수사가 가능해졌고 무고 수사가 가능해졌죠. 국민 여러분이 모르실 텐데 민주당이 말하는 조국당이 말하는 특검에 그게 대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왜 특검의 대상이죠? 상줄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댓글 얘기. 댓글 뭘 어땠다는 얘기예요.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고 만약 그런 식으로 댓글을 얘기한다면 오히려 민주당 쪽에 있는 무슨 DD 리스트인가 뭐 이런 유의 얘기들 많았잖아요. 그쪽이야말로 매크로라든가 어떤 댓글팀을 운영하는 손가락 혁명군이라든가 그거 파다 보면 이재명 대표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뭘 특검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식의 억지, 그게 저한테 협박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억지 협박으로 저와 우리 국민의힘이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고 그래서 승리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새 출발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할 겁니다.
본인 여론조성팀 댓글 뭐 이른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거에 이건 모르긴 몰라도 민주당 댓글 파다 보면 이재명 대표, 전 대표까지 나올 것이다라는 취지 얘기를 했는데 앞서도 저희가 초반부에 잠시 언급했던 부분 그러면 한동훈 신임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관계 중에 첫 번째 충돌 부분일 수도 있는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전 기자회견 목소리 집중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이원석 총장한테 사후 보고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 방식과 절차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아니라면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에 이 조사가 미뤄지던 것을 영부인께서 결단하셔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실시간으로 반영한 일단 한동훈 대표의 입장.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 대통령실 얘기는 특혜 조사는 과도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지도부 중에 한 명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건 영부인 결단으로 성사된 거다. 김준일 대변인. 이게 앞으로 첫 관문 혹은 이거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 그러면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아니면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먼저 일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가 이제 가장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지금 야당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그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동훈 당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좀 전에 얘기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절차와 과정이 국민 눈높이여야 한다 했는데 한동훈 당대표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앞으로 한동훈 지도부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같은 기조를 가지고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용산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상당 부분 발생할 여지가 생겼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을 검찰에서 수사를 끝냈는데 이 수사 결과 발표를 이제 하는 부분이 남아 있고, 근데 그 수사 결과 발표가 거의 두 건 모두 다를 무혐의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뭐 계속 이 부분을 대통령과 또 김건희 여사의 결단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야당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야당은 아마도 그렇게 정해져 있는 수순으로 간다면 특검 발의가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질 것이고, 그 특검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어떤 입장을 또 내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시점별로 살펴보면 뭐 이런 거겠죠. 아까 토요일에 이제 비공개 조사 12시간 넘게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았고, 오늘 23일 화요일 당대표가 확정이 됐고, 그런데 또 이게 26일 돌아오는 금요일에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입법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 시점별로 지금 미묘하게 맞물리면서 돌아가는데, 오늘 한동훈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저런 얘기를 했다면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준우 대변인. 근데 또 홍 시장 얘기 이제 중앙 정치에 참견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게 마지막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당분간은. 이렇게 창피해 주는 게 올바른 검찰권 행사인가? 간장 종지 같은 그릇으로 질책과 감찰을 지시했다. 이건 이제 이원석 총장과 한동훈 신임 대표를 싸잡아 비판한 것 같거든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요, 한동훈 당 대표의 선출이 반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씨 입장에서는요, 미래의 대선 경쟁자가 확정되는 순간이기 때문에요, 어떤 식으로든 좋게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지금 그런 면에서 아마 앞으로도 아까 우리 이현정 위원님 말씀 잘하신 것처럼 중앙정치 개입 안 하겠다고 한 게 이게 며칠 안 갈 거다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아마 본인이 한동훈 대표가 운영하는 당을 보면서 자기가 대선 경쟁 주자로서 짚어주고 싶은 이야기, 브레이크 걸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아마 주저하지 않고 바로바로 개입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아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홍준표도 있고요, 오세훈 시장도 있고요, 박형준 시장도 있고 여러 명의 대선 후보들이 지금 한동훈 후보의 당 대표를 그냥 당 대표가 나왔다가 부른 게 아니라 우리 당의 대선 주자로 제대로 자리를 잡았구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세법이 되게 복잡할 거고 원내에 들어오셔서도 아마 원내에서 의원들이 아마 한동훈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 또는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어떤 특검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름을 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변수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일단 표면적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준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반한동훈 혹은 친윤들의 목소리는 당분간은 잦아들 수밖에 없을 테고요. 이현정 의원님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준석 의원은 당대표 되면 일주 후에 제거 작전 시작된다는 얘기 있고 조정은 의원 대통령 쪽에서 먼저 싸우지 않을 것이고 학습 효과가 빠르신 분이다. 아예 한동훈 대표 되면 대통령실이 레임도 올 수 있다는 김용태 의원. 뭐 사실 전당대회 내내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뭐 탈당 안 해 혹은 뭐 분당 뭐 두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김건희 여사 문자 뭐 일심 논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관계 회복 혹은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언제 또 윤 대통령과 식사를 할지 이런 전망 어떻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와는 달리 빠르게 대통령과 관계도 저는 회복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바로 조치들이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해요. 그리고 아마 빠른 시간 안에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윤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로 인해서 벌써 지난해부터 계속 지금 어떤 국정에 좀 발목을 잡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단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되는 차원이고 그러면 다른 국정의 지금 상황으로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미국의 11월 대선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리의 안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큽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는 당정 관계가 일단 정상화돼야 돼요. 예. 그렇지 않고서는 대통령이 계속 국내 문제에만 발목이 잡히면 정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지지율도 높여야 되고 지금 원전 수주 때문에 지지율도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당의 협조가 필요한 거죠. 예. 즉 당이라는 게 지금 민심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동훈 대표의 득표를 보면 결국 민심과 당심이 압도적으로 한 대표에게 지금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예. 여기에 사실은 대통령도 함께 올라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려면 과연 이 관계를 악화시키면 올라타겠습니까? 예. 오히려 더 반발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런 양측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즉 순망치한 관계인 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서로 간에 순망치한 관계가 저는 형성돼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간의 저런 어떤 분석과는 달리 저는 양측의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서 어떤 관계를 호전시킬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의 단독 취재 내용에 따르면 지금 5위로 보인 노출되면 조사 중단.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측은 이번 검찰 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한동훈 대표 취임하자마자 당대표가 되자마자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앞으로 내일부터 이제 공식 일정이 있을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시선이 많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1시간 넘게 집중적으로 집권 여당을 이끌 국민의힘의 신임 당대표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